그래서 저는 시의 근본은 감동인가, 공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입장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사상이나 이념의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역사적 순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것이 그동안 세계를 주도해온 내 사상이 뭡니까? 플라톤 이래 이원론이 지배했고 아직도 그 이원론이 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런 진화론의 어떤 야극강식의 또는 적자생존론도 있고, 또 헤겔의 정반합 변육법도 있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도 있으니 시학에서 감동의 해석이 낭만과 사실, 형식과 역사 또는 좌파와 우파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 이거 당연한 순리고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문학이 패를 갈라 경쟁을 하고 감동을 무슨 기발한 충동질로 확대 해석해서 일탈, 전복, 투쟁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극단을 치닫는 이 언어의 혼란상이 진정 문학의 길이고 시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근본이 감동, 즉 마음을 움직이는 충동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동작용이 정말 문학의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학의 존재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의와 이런 극단적인 감동론의 파행이 모두를 파멸로 이끌지 모른다는 그런 그 막다른 지점에서 평생시학을 탐구한 필자로서는 우주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는 이 양자역학이란 정말 경천동지할 새로운 이 미식과학의 이런 그 우주를 만나면서 기존의 인문학은 물론 기존의 시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제가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해서 이 양자역학의 원리와 시학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시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문학의 목적이나 기능, 시의 목적이나 기능, 그리고 시를 구성하는 리듬이나 메타포의 존재 이유, 그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그렇게 패거리에서 흥분하고 증오하는 감동이 아니라, 그런 감동을 넘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문학의 본질이고 리듬의 본질이고 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전 물리학 시대에 물질과 정신을 나누고 육신과 영혼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우주와 인간을 나누는 이 이분법이나 이원주의가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분법에는 반드시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고, 그래서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계급이 있고 불평등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고 투쟁하는 것이 당연한 생존 질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과학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어떤 무슨 과학적 진리냐 가르쳐 왔고, 철학에서도 생존 경쟁이니 계급 투쟁이니 하는 이런 것을 정의로운 생존 진리로 가르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문학도 당연히 갈등과 투쟁의 이야기로 감동을 느끼고자 했고, 시도 극단적인 흥분과 선동과 충동을 대단한 시학의 정도로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역학으로 밝혀진 우주의 근본은 인간이나 물질이나 하늘의 무수한 별이나 심지어는 인간의 세포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모두가 92개의 원자들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집합체이고, 이들 원자들이 파동치며 이 원자들과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공명이라는 이런 그 결정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양자과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가 원자로 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파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은 저마다 구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파장이나 주파수가 달라서 서로가 충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며 사는 것이 결코, 그것은 충돌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그것은 파괴고 불행이죠. 그런데 이 행위도 그 파장과 주파수가 딱 맞는 것들끼리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리 되면 파장과 주파수가 겹치면서 그 힘은 배가 되고 안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 공명이라 했습니다. 화학에서 원자나 분자들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그 어떤 비슷한 조건을 맞춰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원자들은 결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구조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현상을 화학적으로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함께 떨고 함께 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원자들이 합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원자들은 둘 이상이 합쳐서 공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각자 있으면 이들도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들만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롭고 불안하기는 모든 물질도 똑같습니다. 모든 원자들도 외롭고 불안하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한다면 결합해야 됩니다. 결합하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앞서 그 원자론을 얘기할 때, 그 원자들은 그 필연적으로 아예 태어날 때 그 92개의 원자들은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했는데, 그 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하나같이 8개가 되어야만 안정이 되는데, 하나도 조물주가 8개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정말 이것은 조물주의 창조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이 그 원자들이, 그 92개의 원자들이 하나도, 여러분들 전자, 외곽 전자 수를 찾아보세요. 하나도 짝이 맞는 놈이 없어요. 8개로 짝이 맞는 놈이 소위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맞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애롭고 실수하고 그래요. 이게 조물주의 창조섭리입니다. 이에 전자들은 8개를 채우고자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안정을 취하고, 그런 안정을 취하고자 그들은 영원히 손을 흔들고 떠는 거예요. 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원자들은 조건이 맞는 다른 원자들과 짝을 채워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명 상태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조건, 생존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모두 개성이 다르고, 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뜻이 맞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생연분이고 단짝이고 인연이고 지기지우고 동지입니다. 근데 물질이나 인간이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니 딱 맞는 주파수끼리 만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는 짝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고, 맞는 정도에 따라서 또 행복의 조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질이나 원자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짝짓기를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짝을 찾아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그게 공명이에요. 왜 딱 맞는 짝에 하는 것인가? 짝이 맞아야 엔돌핀이 나고 힘이 배가 되고 생기가 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살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물의 기본인 원자나 인간이나 모든 만물은 딱 맞는 최고의 공명 상태가 꿈이고, 그래서 공명은 원자나 만물이 끝내 해결해야 할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